이어서 제2부 토론은 우리 이성경 교수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두 개의 큰 모자가 있는데요. 한 모자가 환경교육학회 회장이라고 하는 모자이고요. 또 다른 큰 모자가 유네스코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환경교육자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사실 그 두 개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도 했었지만 기대보다 너무 재미있는 그런 발표를 듣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홍유진 시장님께서 문화예술 교육하고 환경교육하고 합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환경교육 하는데 문화예술을 이용하는 거, 그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자신 없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전시 하나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서 보시기를 권유드리는데요. 지금 성공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미술관에서 아름다움 너머라고 하는 크리스 조던의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진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거기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더 가슴에 와닿는 전시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가 이렇게 쭉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 아무리 강조하고 바다의 쓰레기 강조하고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영역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겠고요. 이 전시는 참고로 전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5월 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간 확인하셔서 꼭 가보시기 권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해서 2005년에 저희가 국가추진 전략을 만들고 또 여기 이재원 교수님도 관여하셨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자리 잡히는데 조우진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주장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함께 모이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차원에서도 콜로키움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늘 시도는 하고 주장은 하지만 잘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환경부의 과장님과 지명호 과장님과 보전협회 그리고 또 오늘 유네스코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널로는 아까 발표해 주셨던 네 분의 발표자분들과 그 다음에 오늘 이거를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지명호 과장님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전 들으면서 몇 가지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메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여기 발표하신 분들께서 좀 생각하실 수 있도록 미리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들도 조금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사실 저희 오늘 이제 포럼을 기획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모두 네 분의 발제자가 다 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진흥법이라든가 혹은 관련 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측면에서 이제 저희 환경교육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을 좀 만들고 싶었지만
이 법에 포함을 좀 시키고 싶었지만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관계인데요. 그래서 그 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게 가능했다. 이거는 진흥원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이건 좀 따라해봐. 이거는 우리 영역에서 가장 독보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한번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한 번 만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그 실행이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거 정도 먼저 하면 좋겠는가, 요 다음 단계로 뭐 하면 좋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다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는 오늘 이제 한 두 번쯤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네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공유를 해주셔도 좋겠고요. 이제 다 들으신다면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토론 중에 혹시 진흥법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제언, 그 다음에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제언, 회복과 관련해서는 이런 제언,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동안에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서 너무 다 주옥 같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명기 본부장님은 청소년 진흥 활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하셨고 유네스코 통해서도 이제 제가 많이 만나 뵙는 분인데요. 저는 그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실천의 주체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 항상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국제 실천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에서 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GAP.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후속 프로그램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논하는 프로그램이 이틀 전에 11일 날 통과됐다고, 집행위사회에 통과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화두로 들어있는 것이 청소년이고, 이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청소년은 현재 세대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 법과 관련해서 법부처 관련 협업을 포함을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에 기반한 실행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말씀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사회적 가치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로서 ESD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들었습니다. 홍윤진 실장님 말씀 너무 재밌었고요. 전 본부장님 말씀도 되게 의미 있었지만 이 발표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왔던 거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권과 관련된 것도 헌법이나 이런 곳에 좀 보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자격증의 어떤 활용 대책,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초단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어떤 시행 서비스 주체로서 기초센터가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 행정 주체로서 기여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에 관련된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계획에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는 그런 필요성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좀 코멘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EBS와의 연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오랜 동안 그 대화를, 한 1년 반 정도의 대화를 하는 동안 이제 일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이 만드는 작업들이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의미 깊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센터장님 뭐 아이디어도 너무 좋았고요. 뭐 평생학습 계좌제 이런 거는 우리 환경교육 계좌제 이런 것들 좀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K-MOOC, 학부모지원센터, 성인 문해교육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환경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평생학습 관련된 내용들도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복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산림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 복지기금에 근거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해주시면서 역시 이 산림복지 쪽은 사실은 환경교육이랑 굉장히 산림청과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구분이 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 비슷한 일들을 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복지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 깊게 생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최근에 2030년까지 우리가 하도록 돼 있는 그 SDG하고 아주 연계가 많이 된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SDG 3번 같은 경우는 건강, 복지, 4번 교육, 10번에는 형평성, 그리고 11번은 도시와 지역사회, 그리고 15번은 생물 다양성, 16번 평화 정의, 제도와 17번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좀 한번 요약을 드렸고요. 그 발제하신 분들 그 생각하시는 동안에 혹시 과장님 들으시면서 뭐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 먼저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주최하면서 사실 걱정 반 기대 반을 했었습니다. 오늘 많은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었었는데요. 우리 네 분 발표하시는 걸 듣고 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특히 이런 진흥원들 사실 저희 환경부에서 몇 번 진흥원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가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잘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재정당국이든 뭐 행정당국이든 이렇게 협의를 할 때 그 논리로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용상으로 본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분야가 또 환경교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울산 센터장님도 와 계시지만 또 울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환경교육센터를 같이 운영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 환경교육 굉장히 같이 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또 문화예술도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이 이렇게 뭐 강의나 이렇게 단순한 뭐 이런 교육보다도 문화예술과 접목한 이런 교육, 특히 우리 학생, 뭐 시민들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한 교육보다도 여러 가지 공연, 영화, 음악 이런 문화예술과 접목을 할 경우에는 교육 효과가 훨씬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산림도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많이 좀 다투기도 하지만은 편향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도도 유사한 제도가 많고 또 우리 산림교육 교육 어떤 대상 지역 또 사실 환경 부분에서 산림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도와의 어떤 연계 이런 또 지역을 같이 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경교육과 접목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좀 열심히 우리 어떻게 보면 다 그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열심히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패널 이신 여러 발제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요. 가능하면 마지막에는 여기 플로어에 계신 여러 참석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부터.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세 분이 준비한 거에 비해서는 맡은 바 수입에 좀 설명이 부족했던 듯 싶어서요.
이제 청소년 정책 그리고 관련돼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청소년 활동까지 조금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하는 1기본법과 그다음에 그 청소년 활동진흥법 그리고 청소년 복지지원법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이렇게 한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3법을 그 체계로 한 그런 틀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저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말하는 바의 청소년활동, 즉 그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맡아봐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도 진흥원이죠. 다른 진흥원들처럼 시도센터가 17개 시도에 같이 이제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그 지역에서 이제 중앙 단위 혹은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많은 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 그 활동 전용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련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활권과 자연권 합해서 이제 전국에 801개소에 작년 말 기준된 그런 현장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명칭은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등 그 다양하게 또 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주된 활동 주체가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다 이제 활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수련활동 인증제라든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국 현장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보고 교류 협력 그건 국제교류 포함해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제 국가 자격제도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을 이제 자격 연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2년에 한 번 현장에 있는 그 지도사 선생님들이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보수교육 그리고 또 분야별 전문 연수 같은 교육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분야에서는 그 청소년 지도사 외에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소년 상담소라고 하는 국가 자격제도가 있고 그 저희와 상응한 그 보호복지 분야 상담을 포함한 분야에서의 그런 주된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같은 기관이 있고 시도센터가 역시 있고요. 그런 그 구조로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합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책 사업하고 이제 현장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5개 국립시설에서 그 실제 그 국립시설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기도 한데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이를테면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하고 저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이제 일정하게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평생교육진흥원과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매년 4,000명 이상의 그 새로운 청소년 지도사들이 이제 자격을 취득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은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학점은행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분들이 계시고 산림복지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뭐 일정하게 그 같이 공유하는 사업들도 있고 공유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진흥원에서 저쪽 진흥원으로 넘어가 버린 직원들도 있고 뭐 하여튼 밀접한 관련인데 그런 것들 기관 차원에서의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접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진짜 지금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바의 그 환경교육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서 저는 그 환경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EST까지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진짜 그 우리가 실현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협업이랄까 그 협업이나 이제 그 연계를 맺을 수 있는 접점들은 아직 저희들이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런 그 환경교육과 관련된 그 법, 제도,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 등에서 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행 주체들 간의 시행령을 가진 사업 주체들 간의 그런 실효성 있는 협의체 같은 것들이 있고 같이 진행되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추가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자리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말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화예술 교육이 환경교육하고 접점을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나 싶은 생각도 좀 뒤늦게 좀 들긴 합니다. 사실은 아까 평생교육 사례도 얘기해 주셨고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문화예술 교육은 그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수위로 사실 접목이 되고 있긴 합니다. 아까 뭐 생태지도를 우리 마을 생태지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한참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그 마을 연구의 형태로 만들어 올리거나 뭐 우리 그 이미 그 환경교육 우리 그 사업에도 영화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접목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 내에서 그런 식으로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자연 환경을 염두에 두는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그 안에 시가 되고 또 그림이 되고 그 안에서 다시 또 그 학과 교육과도 연계가 되는 형태로 다양하게 접목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책과 정책이 만나는 그 부분에서의 고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고민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다라는 것이어서 이제 현장에서 환경정책, 그러니까 환경교육과 문화예술 교육이 만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수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아까 좀 말씀드린 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어려울 것처럼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문 주신 것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진흥원이 있어서 그리고 진흥원이 있기 전과 후 어떤 게 뭐 달라졌을까. 근데 그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진흥원들은 이제 중간 조직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제 부처가 있고 현장이 있고요. 산업 현장이든 혹은 문화예술 교육 현장이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어주는 중간 조직의 역할은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주체에서 디테일하게 현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아주 섬세한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시계 같은 설계에 굉장히 뭉툭한 형태의 망치를 가지고 접근할 수 없듯이 굉장히 그 현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혹은 정책이 세웠던 정책이 예기치 못했던 결과나 과정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좀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정책이 완료되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중간 조직의 역할일 것 같은데 진흥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사실 아까 보셨지만 상당히 5, 60년대부터 법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진흥원이 생기게 되면서 특히나 전용 시설이 없는 그리고 전용의 지역에 맞닿아 있어서 국민에게 보다 더 섬세하게 갈 수 없는 전용 시설이나 어떤 주체들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진흥원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뿔뿔이 흩어져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룹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예술 교육은 개별적인 개인이 움직이는 형태의 교육자 혹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크지 않은 단체들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현장의 수요자와 만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연결해 준다거나 혹은 지역 내에서 그것들이 큰 정책이 지역의 정책이 단체와 실행 주체들의 역할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과 맞닿아 있는 그 중간 조직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역할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이 생기면서 동시에 진흥원이 생겼기 때문에 법의 영향일지 진흥원의 역할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지역 내에서 필요성이라는 것들이 좀 불붙어진 것 같고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지만 예산의 증대도 그만큼의 정책의 필요성이 좀 어필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진흥원이 그렇다면은 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이었을까? 제 문화예술 정책 중에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지속발전 목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이제 이미 먼저 수립이 됐고 그것들을 이행하는 측면이 되었다면 문화예술 교육은 글쎄 이례적으로 사실은 우연찮게일 수도 있지만 서울 아젠다라는 형태로 문화예술 교육의 국제 목표들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술교육은 사실은 서구사회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관점이라든가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화되었는데
5년 정도 흘렀던 2010년에 그 유네스코 예술교육대회 2차 예술교육대회를 서울에서 열면서 그때 예술교육에 대한 국제 실행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을 서울 아젠다라는 이름으로 100여 개 국가들 간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때 선포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 이제 유네스코에서 선포를 하면서 5월 넷째 주를 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도 매년 넷째 주를 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실 그 분역화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국제사회 내에서 예술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들이 목표들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사회적 역할. 그래서 굉장히 큰 문화예술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라는 것들이 이제 수립이 되었었고 그걸 이해하는 데 좀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문화예술교육은 결국에는 정책이 아니라 그 지역과 시민들의 삶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부분까지를 계속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이 뭐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진체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도 그렇고 청소년 활동 지원은 이제 더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미 마련이 돼 있다면 문화예술교육은 그 과정들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거고 기초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지역화, 분권화 그리고 뭐 중앙사업의 지역 이관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여타 정책에 비해서 굉장히 상당 부분 좀 현실화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뭐 체계를 만들어가고 국제사회에서 담론화하고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 네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진흥원이어서 가능했던 점은 추진 체제를 시도, 시군구 밑에 있는 더 기초단위 읍면동까지 어떤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조금 더 그냥 진흥원이 없었던 것보다 빨리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가진흥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시도의 진흥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 모델 연구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때 이제 현장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때 시도 단위에서는 아무도 시도진흥원이 필요 없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할 건데 너네 뭐 어떤 예산으로 할 건데 필요 없고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의 기초 단위에 있는 현재 추진 체계로 충분해. 시도 단위는 필요가 없어. 라는 얘기가 훨씬 의견 수렴에서는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지금 초기에 시도진흥원을 만들어야 된다. 시도에서 어떤 예산으로 할 건데 법적인 검토는 어떻게 할 텐데 아마 그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저희가 17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모델을 생각했더라면 지금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도진흥원의 운영 모형을 개발하면서 연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지금 17개 시도진흥원이 17개 세워졌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이 이제 뒤에서 어떤 진흥원은 이제 독립적으로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진흥원은 아직도 어떤 대학의 위탁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진흥원은 어떤 공공기관의 그냥 하나의 부서로서 지정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지만 17개 중에 몇 개씩 독립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먼저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진흥원이 할 수 있는 큰 일이구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도 이미 있는 평생학습 시설이 많지만 그중에서 어떤 하나를 정해서 평생학습 센터로 할 것인가 를 시군구와 같이 의논해가면서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일반 행정 라인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까지의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평생교육법이 학교 밖의 교육활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라인에서는 아직도 학교 밖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있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청 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부모 교육은 또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평생교육이 아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센터가 17개 또 광역에 다 있어요. 그 광역들은 93개의 지역 학부모센터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추진 체계가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환경교육에서도 그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안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능법이 생기고 지능원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추진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6년도에 녹색사업단에 이제 있었고 그때도 같은 사업이 있었지만 그 지능법이랑 지능원이 없을 때였는데 지금 추진하는 절차가 그 속도라든지 저희가 못 따라갈 정도로 엄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청도 그렇고 저희 지능원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부에서도 진흥원을 만들면 저희 이렇게 했던 노력들을 그쪽 진흥원에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보적인 거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양재 일자리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자격증 따자마자 스카웃이 되는 자격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시게 일하고 계세요. 놀면서 돈을 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혁신과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흥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올 3월 달에 저희가 그 U-PRO라는 세계 산림 경진 대회에서 저희 산림 교육 프로그램이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천 방안은 빨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저희 소속 기관에 한번 저희 치유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 받으면서 편안하게 1박 2일 동안 맛있는 거 드시면서 다시 또 편안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그 회의 장소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본부장님 아주 짧게만 말씀해 주시죠. 네. 잠시 말씀을 좀 주시긴 했지만 그 진흥원이 있을 때 없을 때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청소년 분야에서는 이제 기존에 현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일관된 활동 사업을 하던 것들이 있는 그 기반 하에서 이제 진흥원이 생겼는데 저희 진흥원은 크게 말하면 그 2010년에 그 출범할 때 기존에 그 정책 사업을 담당하던 청소년 진흥센터라는 것하고 국립시설운영법인이었던 한국청소년수련원을 결합시켜서 양 기능을 통합하는 형태로 일단 해서 이제 사업이 이제 현장과 정책과 그 지원 기능을 다 갖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시도센터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학생봉사 활동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지역에 조직화됐고 그 지역의 센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더 폭넓은 활동센터가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좀 판단의 차이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흥원이 필요하냐 아니면 이를테면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하냐. 그 환경교육센터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교육기관이라는 속성이 강해질 것이고 진흥원은 현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현장의 그 활성화를 위한 그 각종 사업 그리고 또 중간자라는 표현을 앞서서 쓰셨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정책 당국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그 실행 기능을 수행하는 에이전시 기능 같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출발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서 기반할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장과의 그 일의 수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토론이 한 1시간은 넘어야 뭐 이야기들을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짧은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 같이 하시고 싶은지 여쭤봤는데 아직 대답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마지막에 한 30초씩 쭉 드리기로 하고 혹시 그 사이에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혹시 질의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아주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30초 질문 이상 넘어가면 자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질문할 건 없고요. 네, 저는 울산 환경교육센터장입니다. 신기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같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포럼에 대해서 이제 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분야 협력이기 때문에 거기 대안을 무슨 마련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제 견해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 이제 그 유네스코가 그 교육과 물론 더 전문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교육과 문화 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평생교육의 그 목표가
그 유네스코에 있는 연구소의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하면 문화나 모든 면에서 평생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적 영역에서의 이 방향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것이 각 그 부서별로 또 원별로 다 나눠가지고 분절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지속 가능성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분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환경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교육과랑 저희가 계속 이제 환경생태과랑 저희가 이제 접촉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은 또 평생교육과가 있고 또 문화관광, 문화 쪽은 또 문화관광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별개 기관으로 교육청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같이 사실은 이 협력이 굉장히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청이 많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산림청하고 뭐 환경부 말씀도 하셨지만 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그 문화예술 영역 부분이 80%입니다. 60%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속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 속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들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추진을 하면은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견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 분 더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전에 근거리 또 인천환경교육센터 장으로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중요한 어떤 시사나 정보를 얻게 돼서 참 반가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각 진흥원들이 분야마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빨리 어디서 얘기했죠? 학습형 교육과목이 안 되는 게 좀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그 많은 노력 속에서 저는 희망을 가지는데 뭔가 2%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울산 센터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협의체를 요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환경교육부도 개정이 되니까 교육 강국, 학습 강국이라는 걸 일단 따옴표를 치고 인용을 하면 그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진흥원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아예 법조항에 좀 넣는 것이 어떨까 생각드리고 홍익진 저기 실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창의한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가 작년도에 새 문화비전이 발표됐죠. 창의한국이라는 게 그동안에 십몇 년 슬로건을 있을 때 그 역할이 일정하게 있었을 테고 또 뭔가 부족해서 정부도 물론 바뀌었지만 새로운 문화비전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과연 전체 문화 예술 교육을 묶어 세우는 어떤 확실한 비전이라든가 슬로건이 있는지, 새로운 문화 비전이라고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장의 여러 가지 진흥원 활동이라든가 현장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정한 역할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창의한국에 버금가는 어떤 환경교육 진영의 구호는 아직 없어요. 생태한국이 될지 환경한국이 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관심사인데 홍익진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짧게 답해 주세요. 질문하신 부분을 명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창의한국 같은 경우 2004년에 마련이 되면서 사실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을 점검하는 단계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문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그림이라고 일단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 문화예술교육은 그거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전에 발표는 됐지만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작년 1월에 처음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전에 발표된 것도 물론 있으면 법정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게 작년 1월 처음이었고요. 거기에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 조금씩 보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점검 단계가 있어서 이행에 대해서는 이번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그 시행 계획을 통해서 이행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통해서 매년 점검하고 지역 계획도 17개 지역 문화예술 교육이 지금 2월 말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협의도 지역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이행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실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아주 짧게라도 그래도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코멘트를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과장님 말씀하시고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그러면 하시고 싶은 거 아까 조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 그러면 홍유진 팀장님부터 먼저 다시 한번 갈까요? 네. 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이렇게 모인 형태에서는 SDG의 큰 틀이 어떻게 보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큰 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내에서 모였을 때 다른 또 얘기를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는 SDG에 대한 그 얘기가 어쨌든 환경교육에 대해서 법에도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하고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은 시작을 해보면 같이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논의에 대한 부분이 좋은 제안이셨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환경교육 프로그램 있는지처럼 평생학습 계좌의 연계에 대한 부분, 사례로 설명드렸던 것 같고, 굉장히 지금 환경교육 포털과 학부모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털 시스템, 그리고 국가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늘외우 포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기술적인 연계가 당장 그렇게 크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은 차원에서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에는 지금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접점에서 특히 평생교육과 환경교육이 큰 유네스코에서도 다루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필요성으로 저는 제안을 드릴까 싶습니다. 예, 저는 다 각각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례들이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사례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그냥 각각 구축해 놓은 것들을 저희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빨리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데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앞서서 협의체나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드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제 조금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실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보면 각 진흥원, 그리고 또 윗단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 등에서 전문 자격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아는 법에서 보면 굉장히 내용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요건 같은 데서 공통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상호 인정할 수 있다고, 호환성을 갖게 하면 제 분야에서 충분히 어떤 환경 내지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종사하는, 그리고 또 함께하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많이 또 확보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덧붙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과장님 마지막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토론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상호님께서 발표를 했지만, 이르면 5월 초, 늦어도 5월 중순 정도면 국가환경교육센터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2017년 이후로 운영을 안 하다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센터에서는 이름은 진흥원이 아니지만은 진흥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발족을 하게 되면은 우리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우리 산림복지진흥원 이런 진흥원들과 같이 한번 워크숍도 하고, 같이 MOU도 체결해가지고 어떤 실행 전문기관으로서 협력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아울러서 이제 부처 차원에서도 환경교육진흥법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잘 안 됐는데요. 위원회는 다 이 소득 진흥원들의 어떤 부처에 해당되는 문체부, 외상가족부, 교육부, 농식품부가 다 우리 위원으로 차관님께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위원회도 조기에 좀 발족을 해서 부처 차원에서도 좀 협력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우리 환경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토론에서 논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할 때에 가장 많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그 영역의 좀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여쭙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일까, 이런 논의들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회의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는 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오늘 논의를 하시면서 이 전체가 다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필요하겠지만 뭐 각각의 어떤 영역별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주관을 했지만 아마도 다음에는 유네스코 쪽에서 주관을 하는 어떤 다른 행사가 또 기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시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토론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오늘 또 멀리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셨는데 오늘 그 발제자분 각계에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진흥법 개정이나 앞으로 환경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전문가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